지난 토요일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이 코리아로 물들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차등 차량 14대와 1,400여 명이 함께한 대형 퍼레이드로 높아진 한인 사회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연방정부 이민 단속 요원이 시위를 하는 시민권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명한 H-1B 비자 프로그램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는 사태 발생 및 협상 교착 상황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 방침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올해 메디케어 파트 C 가입자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2년간 높은 의료비 지출과 규제 강화로 수익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플랜을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이 코리아로 물들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차등 차량 14대와 1,400여 명이 함께 대형 퍼레이드를 펼쳤는데요. 높아진 한인 사회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이벤트 코리안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정오 맨해튼 38가를 출발한 행렬은 6에비뉴를 따라 행진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뽐냈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선두로 오색빛 꽃차와 100여 개의 한인단체의 행렬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그랜드 마샬엔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과 그레이스의 뉴욕주 하원 의원, 린다의 뉴욕시 의원,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 등이 함께했으며 특히 다음 달 실시되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와 공화당 커티스 리와 후보가 함께 한인사회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2시간여 펼쳐진 퍼레이드 내내 인도 양쪽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32가 한인타운은 거대한 야외 장터로 변했습니다. 입구에서는 500인분의 대형 비빔밥이 비벼지고 거리 양쪽에 자리한 부스에는 다양한 한식과 우리 전통놀이까지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뉴요커들은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연방정부 이민 단속 요원이 시위를 하는 시민권자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과 페퍼볼을 발사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경찰 수십 명이 현장에 도착해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인간 방벽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이민 단속 중이던 연방 요원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 운전자에게 총을 쏘아 다치게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총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다친 운전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여성 운전자가 법 집행 차량을 들이받고 가로막자 연방 요원이 그 여성을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여성의 이름을 마리마르 마르티네스로 확인했으며 그는 병원에서 퇴원 후 연방 수사국 구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앤서니 이언 산토스 루이스란 다른 차량 운전자도 충돌에 가담해 체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이스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루이스는 아들이 아침에 전화를 걸어 연방 요원들이 차를 들이받고 총을 쏘고 있다고 말했다며 현장에 달려갔을 때 요원이 아들을 붙잡으며 체포한다고 했지만 이유를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소식에 이민 단속을 둘러싼 시위도 확산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선 수백 명이 모여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시카고 안팎에서 급증하는 IC 단속에 반발하며 거리에서 순찰 중인 IC 요원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차량을 막아섰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과 페퍼볼을 발사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 방위군 300명을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동원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4일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 주 방위군 병력 300명을 연방군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오늘 아침 트럼프 정부의 전쟁부가 최후 통첩을 보냈다며 우리의 의사에 반해 군 병력을 파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인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무장 위장한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유명 관광지 인근에서 체포 활동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민자가 많고 라틴계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선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200명 동원 계획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 소재 IC 건물 인근에서 발생한 비교적 소규모인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섰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나란 정부의 과잉 개입, 특히 군부의 내정 간섭에 저항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런 역사적 전통은 결국 하나의 명제로 귀결되고 계엄령이 아닌 헌법에 따른 법치국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와 시카고를 범죄와 불안이 만연한 도시로 규정하면서 연방 개입을 정당화했습니다. 포틀랜드는 전쟁 지역이라고 불렀고 시카고는 문제를 진압하기 위해 종말론적인 힘이 필요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명한 H-1B 비자 프로그램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료 제공자, 종교단체, 대학 교수 등의 연합이 지난 3일 고용주와 노동자, 연방기관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H-1B 비자 신청에 새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H-1B 프로그램이 의료 종사자와 교육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로라며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주들이 전문 분야에서 일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전진재단과 정의행동센터는 보도자료에서 구제 조치가 없으면 병원은 의료진을 잃고 교회는 목사를 잃고 교실은 교사를 잃고 전국의 산업계는 핵심 혁신가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법원의 명령을 즉시 차단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수수료를 권력을 통한 트럼프의 최근 반이민 강탈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무부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국토안보부와 IC의 의견을 구하는 메시지는 즉각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H-1B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간호사, 교사, 의사, 학자, 사제, 목사들입니다. 미국 대학교수협회 회장은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하는 것을 단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평가들은 H-1B 프로그램은 미국 기술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10만 달러 이상의 급여에 훨씬 못 미치는 연간 6만 달러의 기꺼이 일하려는 해외 근로자들을 위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모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에게 자발적으로 출국할 경우 2,5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부모나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미성년 이주 아동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이주자 보호시설에 발송된 서한에 따르면 정부의 제안은 14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자발적 출국을 선택한 경우 일회성 재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자발적 추방 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에도 국무부가 2억 5천만 달러를 국토안보부로 이관해 자발적 추방자에게 1,000달러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IC 관계자는 로이터에서 이번 제안이 우선적으로 17세 아동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멕시코 출신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엔 이미 자발적 출국을 신청한 아동도 이번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성년 이주 아동을 위한 한 법률 지원 단체는 이번 조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잔인한 전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이지 강요된 귀국이 아니라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국경에 도착한 미성년자는 비동반 아동으로 분류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수용되며 이후 가족이나 위탁가정에 배치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100명 이상의 비동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앤드루 딕슨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지급은 이민판사의 승인과 아동의 본국 도착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는 사태 발생 및 협상 교착 상황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 방침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각종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각각 기존 주장과 요구를 고수하는 동시에 협상 교착에 대한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정부가 폐쇄된 이유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상원 동료 43명이 정부를 계속 폐쇄하는 쪽으로 여러 차례 투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존 튠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시인하면서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서 시행된 메디케이드 삭감을 복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성공할 가망이 없는 일이라며 진지하지도 합리적이기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에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공화당이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추악한 법을 목격한 근면한 미국 납세자, 중산층 및 노동계층 미국인의 의료 복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노딜로 끝난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백악관 회동을 언급, 안타깝게도 그 이후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태를 종료시킬 수 있는 단기 지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방만 주고받는 상황에서 셧다운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에 발생한 정부 업무 정지 사태는 35일이나 이어진 바 있습니다. 관세 폭탄 여파가 소비자 물가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입품이 미국 소비 지출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몇 달 내 소비자 부담률이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제 미국의 소비재 가격이 오르며 관세 휴가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도 8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9%에 그치는 등 관세 전쟁 피해는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FT는 그러나 기업들이 관세 폭탄에 대응해 재고를 소진한 뒤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시작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6개월 동안 오디오 장비의 가격은 14% 뛰었습니다. 드레스, 의류와 공구, 철물, 소모품 가격은 각각 8%, 5% 상승했습니다. 마크 매슈스 전국 소매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와 인플레이션은 최근 2년간 제로에 가까웠는데 이제 서서히 오르는 모습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FT는 미국 소비 지출의 10분의 1은 수입품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 인상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서치 업체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수입품 샘플 조사를 보면 4월 이후 티셔츠, 신발 등 소프트라인 제품 29종 가운데 11종, 자전거, 식기, 세척기 같은 하드라인 제품 18종 중 12종, 스포츠용품 16종 중 5종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 제조업체인 애슐리 퍼니처는 가격을 3.5에서 12% 인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에 때린 50%의 관세로 커피 가격이 급등했고 주석 도금 강판에 매긴 관세는 식품 캔 가격을 부추겼습니다. 시리그룹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비용의 30에서 40%를 부담하고 기업이 3분의 1을 떠안았다며 앞으로 몇 달 내 소비자 부담률이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메디케어 파트 C 가입자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2년간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 지출과 규제 강화로 수익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플랜을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지난 26일 올해 파트 C 가입자가 3,400만 명으로 지난해 3,500만 명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입자 수는 전체 시니어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CMS는 다만 내년엔 보험사들의 예상보다 파트 C 가입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니어들은 내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10개의 플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 감소 이유 중 하나는 보험사들이 지난 10여 년간 메디케어 시장 확대에 주력했지만 최근 2년간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 지출과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플랜을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등록 중개업체 챕터는 보험사들이 오랜 성장이 아닌 수익성에 집중하고 있어 일부 혜택이 과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MS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지출 감소 압박이 커졌고, 이 때문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줄거나 플랜이 줄면서 일부 시니어들이 파트 C를 포기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갔습니다. CMS는 파트 C의 월 평균 보험료가 16.40달러에서 2026년 14달러로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에버코어 SIS의 분석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헬스와 CVS의 에트나, 휴마나 등 대형 보험사들의 다수 플랜에서 보험료와 공제, 본인 부담 상한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HMO 플랜은 혜택 축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플랜 오픈 등록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니어들은 보험사로부터 기존 플랜 변경 사항을 통보받게 되며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가 오늘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연방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대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 대사는 지난 4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강 대사는 몇 년 만에 다시 우리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다시 동참하게 돼서 많이 설렌다며, 어려운 난제들이 꼬여있는 만큼 저뿐 아니라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미 간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관세 무역 협상과 한국 기업인의 비자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을 주제로 한 공공미술 캠페인 한글 트럭 미래를 잇다 한글에 담다가 동부의 6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강익중 재단이 주최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한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26일 하버드대가 있는 보스턴을 시작으로 브라운대가 위치한 프로비던스, 예일대의 뉴헤이븐, 펜실베니아대 필라델피아 등 아이비리그 대학 소재 도시들을 순회했습니다. 이어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 프린스턴과 코넬 대학이 있는 이타카를 거쳐 한글날인 오는 9일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한글 트럭은 한글이 가진 열린 언어로서의 가능성을 최신 디지털 아트와 결합한 공공예술 플랫폼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온 드럭스토어 체인 라이트 에이드가 결국 모든 매장을 닫았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제 모든 라이트 에이드 매장이 폐점했다며 수년간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라이트 에이드는 1962년 펜실베니아 스크랜턴에서 첫 문을 열었으며 한때 17개 주에서 2,3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회사 웹사이트는 더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고객이 새 약국을 찾을 수 있는 도구와 처방전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링크만 남아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억만장자 힙합 거물 래퍼 숀 디디 콤스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콤스가 피고인을 신체, 감정, 심리적으로 학대했다며 단순한 성매수자가 아니라고 나무랐습니다. 콤스는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행위를 했다며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반성했습니다. 콤스는 힙합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7월 열린 재판에서 기소된 5개 혐의 중 성매매 및 공갈 혐의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콤스는 지난해 9월 체포된 후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약 3년간 추가 복역하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